안녕하세요. 여행지TV 김재윤입니다. 이 시간에는 프랑스 루아르 강변에 있는 신용소 성으로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루아르 강변은 프랑스 파리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위치하게 되는데, 루아르 강변을 따라 수많은 고성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낭만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성이 신용소 성인데, 이 신용소 성은 여인들이 성주라 여인의 성이라는 애칭이 있습니다. 2대 성주와 3대 성주가 한 남자를 두고 벌이는 사랑과 전쟁의 얘기가 구구절절히 묻어있는 성이기도 합니다. 그 한 남자란 프랑스 왕이었던 앙리 2세이고, 두 여인은 이탈리아 메디치 가문에서 시집온 카트린 드 메디치이고, 또 한 여인은 당대 최고의 미녀라고 알려져 있는 디안 드 프레티에입니다. 디안만큼 아름다운 이 성에서 일어난 가슴 아픈 사랑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이 세 명의 삼각관계의 얘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역사적인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ome on, you can do it. 1500년대 초반은 유럽에 영향력 있는 나라는 영국, 프랑스, 스페인이었습니다. 이 세 나라 모두 젊은 왕으로 바뀐 지 얼마 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영국은 헨리 8세가 통치를 하고 있었고, 프랑스는 프랑스와 1세가, 스페인은 카를 5세가 왕이 되어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는 중세의 틀을 벗어나고 있는 르네상스 시기이죠. 르네상스란 고대의 부활이라는 이념이 사회 곳곳에 지배하던 시기였는데, 유럽의 여러 나라를 로마가 하나의 나라로 통치했던 것처럼 유럽을 로마처럼 하나의 나라로 통합하고자 하는 포부를 가지고 이 세 왕은 치열하게 싸웠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마침 1519년 신성 로마 황제였던 막시밀리안 1세가 죽게 됩니다. 이 세 명의 왕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기 위해서 서로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는데, 당시 막강한 부를 소유했던 카를 5세가 7명의 선제후를 잘 구슬린 덕택에 신성 로마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비록 황제는 되지 못했지만 야망에 가득 찬 프랑스와 1세는 이탈리아를 침공하여 카를 5세의 팽창을 경계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결코 가만히 보고만 있을 카를 5세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둘은 이탈리아 파비아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프랑스와는 카를 5세에게 전멸을 당하고 맙니다. 카를 5세는 프랑스와의 비싼 몸값을 받고 풀어줄 심상으로 프랑스와를 포로로 잡아서 스페인 마드리드 감옥에 가두게 되는데, 이 소식을 들은 프랑스와 응원이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마드리드 협상을 이끌어내어서 결국 프랑스와 1세가 풀려나게 됩니다. 마드리드 협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프랑스가 이탈리아를 지배하던 모든 영토를 다 내어놓고 프랑스 땅까지 3분의 1을 넘겨줘야 한다. 아버지 대신 두 아들 프랑스와와 앙리 2세를 볼모로 스페인으로 보내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협상으로 프랑스와는 풀려나 프랑스로 오게 되는데, 이 프랑스 국경을 넘자마자 프랑스와는 이 협상이 강요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라고 무효 선언을 하게 됩니다. 1523년 이 새 교황이 된 클레멘스 7세는 프랑스와의 무효 선언을 승인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카를 5세를 이탈리아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베네치아와 피렌체 등 많은 주요 도시 국가들을 주도하여 꼬냑 동맹을 맺고, 이에 프랑스와 영국도 동참시켜 카를 5세에게 대항하게 됩니다. 이번엔 카를 5세는 교황 클레멘스 7세를 굴복시키기 위해 1527년 먼저 피렌체를 쳐들어갑니다. 쉽게 피렌체는 함락이 되자 꼬냑 동맹으로 서로 싸우기로 약속을 했지만, 모든 도시국가들이 지레짐작으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다들 전쟁을 회피해버립니다. 이런 연유로 카를 5세의 군대는 손쉽게 로마까지 당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로마를 지키던 병력은 민병대 5,000명 정도와 스위스 근위병 500명이 전부였습니다. 교황 클레멘스 7세가 잡히는 건 시간 문제였죠. 하지만 죽음을 무릅쓴 스위스 근위대의 결사항전으로 인하여 클레멘스 7세는 무사히 도망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로마 교황청의 근위대는 스위스 용병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때 보여준 스위스 근위병들의 충성심과 용맹성이 지금까지 이어오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로마를 장악한 카를 군대에 의해서 로마는 큰 환란에 빠지게 됩니다. 다름 아닌 용병들의 밀린 급여 때문이었습니다. 이 당시 왕의 군대는 지금의 우리 군대처럼 의무병이 아니라 왕이 돈을 주고 이용하는 용병 체제인데, 카를 5세가 급여를 제때 주지 않자 용병들이 폭도로 돌변하여 로마를 약탈하게 되었죠. 이를 사코디 로마라 불리는데 로마 대약탈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로마 약탈은 여러 번 있었지만 가장 참혹한 약탈이었습니다. 르네상스 때 건축된 대부분의 건물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교황의 권위 또한 바닥으로 떨어지는 치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카를 5세에게 엄청난 굴욕을 당한 프랑스와 1세와 클레멘스 7세는 카를 5세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정략적인 결혼을 추진하게 됩니다. 신랑 신부는 프랑스와 1세의 차남인 앙리 2세와 클레멘스 7세의 조카인 카트린 더 메디치입니다. 둘 다 카를 5세를 경계하는 마음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지만 프랑스와는 평소에도 이탈리아 예술 문화를 좋아하는 마음이 많았었죠. 그리고 메디치 가문의 많은 지참금에 관심 또한 많았습니다. 그리고 클레멘스 7세는 망해가는 메디치 가문의 영광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을 했습니다. 이 두 명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진 정략적인 결혼이 되겠죠. 자, 혼담이 오가자 프랑스 왕실에서는 메디치 가문과의 혼례를 반대하는 이가 적지 않았는데, 메디치 가문은 왕족 가문이 아니라 돈 많은 평민 가문이잖아요. 그래서 격에 맞지 않다는 이유가 작용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결혼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는 평생 카트린 더 메디치의 연적이 되는 디안 더 푸에티어였습니다. 혈통으로 본다면 둘은 육촌 자매에 해당되기도 하는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디안은 자신을 총애하는 앙리 2세의 부인으로 카트린이 오는 것을 찬성했습니다. 이제 사랑의 라이벌인 두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안은 르네상스 시기의 미의 기준이 될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알랑 두크루아는 작가는 미의 기준이라는 시에서 미인은 세 곳이 붉어야 하고 세 곳이 희어야 하며 세 곳이 금어야 한다라는 등 미의 기준을 디안의 모습을 보고 정했다니 디안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는 상상이 갑니다. 디안은 15세 때 40세 연상 롬 프랑스 지방 아내의 영주 루이 더 브레제라는 왕족의 두 번째 부인이 되어 두 딸을 낳고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남편이 죽은 이후에는 프랑스와 1세의 부인인 클로드 왕비의 시녀가 되고, 왕비가 죽은 이후에는 왕의 어머니의 시녀가 됩니다. 보통 우리나라 시녀들은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맡았지만 유럽의 시녀는 고위 귀족의 딸이나 부인들이 맡을 수 있었는데, 시녀의 역할은 궁중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왕의 애첩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사례로 보아 디안은 프랑스와 1세의 애첩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디안이 궁중에 머무는 동안 앙리 2세와의 인연이 시작됩니다. 프랑스와 1세는 파비아 전투에서 포로로 잡혀 풀려나면서 두 아들을 아버지를 대신해서 볼모로 스페인으로 보내지게 되는데, 이때 떠나는 왕자들을 보고 있던 디안은 아들 같은 앙리에게 따뜻한 포옹으로 위로를 한 것이 이 둘의 첫 인연이 됩니다. 당시 7살 앙리는 죽은 엄마의 품과 같은 디안의 포근함을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20살이나 연상인 디안은 앙리에게 엄마와 같은 존재로 인식되었을 겁니다. 4년간의 볼모 생활을 끝내고 두 아들이 프랑스로 돌아오자 프랑스와 1세는 디안에게 두 아들의 가정교사 역할도 맡기게 되는데, 아름답고 교양 있는 디안에게 앙리는 더욱 빠져들게 됩니다. 이렇게 3년이 지나자 앙리 2세가 14세가 되던 해에는 정략적 이해관계로 메디치 가문의 카트린 더 메디치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앙리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결혼식이라 카트린이 마음에 들 리가 없었습니다. 앞에서 궁중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결혼을 반대했지만 디안은 결혼을 찬성했다고 했는데, 이 결혼의 찬성이 카트린에게 평생의 아픔을 주는 시발점이 되고 말았죠. 이탈리아를 떠나 프랑스로 시집온 카트린은 낯설은 분위기에 무엇보다 남편의 따뜻한 위로가 필요했지만, 남편 앙리는 매일 디안에게 빠져있어 외로움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돈만 아는 장사치 자손이라는 궁중 사람들의 비아냥과 지참금으로 줘야 할 돈 또한
클레멘스 7세가 사망하여 더 이상 지급되지 않자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는 수모를 겪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이 고통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시집올 때 가져온 마키아벨리가 카트린의 아버지인 로렌조 2세 때 메디치에게 헌정한 군주론을 수백 번 수천 번 읽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왕세자였던 형 프랑수아가 갑자기 요절을 하면서 앙리 2세가 왕세자가 됩니다. 카트린 또한 왕세자 비로소 책임이 더해지는데 결혼 후 10년이 다 되어가는 세월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자 혼인 취소를 운운하며 더욱 공경에 처해지게 됩니다. 디아는 카트린 대신 새 왕비가 들어오면 앙리가 자신을 멀리할까 두려웠는지는 알 수 없으나 카트린이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앙리를 왕비의 침실로 자주 들어가도록 밀어넣기도 했습니다. 마음이 다급해진 카트린은 점술가이자 애언가인 노스트라다무스의 조언을 듣고 노서의 오줌을 받아 마시는 등 갖은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하늘도 감동을 했는지 결혼 11년 만에 첫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후로 계속 아이를 낳아 모두 10명의 아이를 낳게 되죠. 아이를 낳은 기쁨도 잠시 앙리 2세는 이 아이들의 교육을 자신이 교육받은 것처럼 이제는 첩이되어 있는 디안에게 모든 교육을 맡기게 되는데 아이들은 친모인 카트린보다 디안을 더 잘 따르게 됩니다. 또 디안의 딸은 카트린의 시녀들을 관리했는데 카트린이 편히 마음 줄 사람은 이 궁정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허울 좋은 왕비일 뿐 궁정의 진정한 왕비는 애츠빈 디안이었습니다. 남편 복이 없는 여자는 자식 복도 없다 라는 우리 속담이 카트린을 두고 만들어진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박복한 여인이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카트린은 남편 복, 자식 복뿐만 아니라 부모 복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메디치 가문이라는 엄청난 부자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는 매독으로 죽어가고 있었고 어머니는 매독과 페스트 출산 합병증으로 둘 다 사망하게 되는데 또 당시 피렌체는 메디치 가문의 왕정의 반기를 든 공화정 지지자들에게 재산을 약탈당하고 쫓기게 되자 카트린은 수녀원으로 숨어 살아야 하는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죠. 출생 자체가 불행인 여인이라고 밖에 말이 나오지 않네요. 하지만 앙리 2세의 총애를 독차지하고 있는 디아는 세상의 모든 복을 태어날 때부터 다 누리고 산 여인이었습니다. 디아는 생발이의 부유한 영주의 딸로 태어나 명문 귀족의 고급 교육을 받고 자라 교양미 넘치고 현명한 지혜와 외모 또한 미의 기준이 될 만큼 빼어났습니다. 결혼 또한 비록 40살이나 많은 아버지 같은 남편이었지만 극진한 사랑을 받으며 두 딸을 낳아 행복히 살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죽은 이후 26살의 젊은 나이로 궁중에 들어와 왕의 정부로서 평생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았는데 그것도 부족해 자신보다 나이가 20살이나 연하인 왕의 정부로 살았으니 이보다 더 복 많은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20살이나 나이 많은 디안을 왕인 앙리 2세가 얼마나 사랑했는가는 행적으로 볼 수 있는데 왕실의 보석을 디안에게 모두 맡기고 왕실 재정에 필요한 세금을 거두는 주민은 일은 물론이고 공식 문서에서도 앙리 디안이라는 서명까지 할 정도로 왕실 업무 상당 부분을 관여하도록 하고 그녀에게 영지를 하사하여 아내 성을 지어주기도 하였죠. 그리고 왕비인 카트린이 그리도 가지고 싶어 했던 쥐농소성을 디안에게 선물로 줘버리고 휴가 때인 둘이서 이곳에 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연애의 장소로도 활용을 했습니다. 이런 남편을 보고도 카트린은 여전히 앙리 2세를 사랑했으며 군주론을 읽고 또 읽으며 마음을 다스렸을 겁니다. 행운인지 불행인지는 몰라도 카트린에게 남편을 온전히 독차지할 수 있는 순간이 왔습니다. 1559년 6월 30일 딸 엘리자베트가 스페인 왕 펠리페 2세와의 결혼 축하 행사로 마상창 시합이 열렸는데 평소 때도 기사왕이라 자처한 앙리 2세는 40세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군의대장 가브리엘 더 몽고베리 백작을 상대로 지목하여 마상창 시합을 하게 됩니다. 카트린은 전날 꾸었던 꿈자리가 너무 좋지 않아서 남편이 마창 시합을 하는 것을 만류했지만 앙리는 이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왕이라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억지로 나서야 했던 몽고베리 백작은 시합이 시작되자 왕과 한판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몇 차례 공격을 주고받는 동안 앙리 2세는 다리에 공격을 받아 거의 말에서 떨어질 뻔한 위기를 겪었지만 경기에 계속 임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둘의 창이 부딪히자
몽고베리 백작의 창의 끝부분이 부러져 버립니다. 기사들의 안전을 위해 나무로 된 창을 사용한 까닭이었습니다. 부러진 창을 들고 둘은 또다시 서로를 향해 돌진하는데 부러진 창의 뾰족한 부분이 앙리의 얼굴을 보호하는 명갑을 뚫고 들어가 눈을 그대로 관통하여 머리에 박혀 쓰러지고 맙니다. 이를 본 카트린도 디안도 아들도 모두 기절하고 맙니다. 수술이 시작되고 앙리의 상태는 처음에는 호전을 보입니다. 하지만 곧 악화가 되어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는 동안 왕은 사랑하는 디안을 찾게 되고 디안 또한 죽어가는 왕을 보기 위해 왔지만 카트린은 둘을 만나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비록 죽어가는 남편이지만 오롯이 혼자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컸을 겁니다. 앙리 2세는 자신을 다치게 한 몽고베리 백작을 용서해 줍니다. 앙리 2세는 사고 열흘 후인 1559년 7월 10일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살아서는 단 한 번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카트린은 이 모든 것이 어찌 보면 디안이라는 연적 때문인데 카트린은 디안을 어떻게 했을까요? 디안에게 먼저 한 일은 남편이 맡겼던 왕실의 보석을 가져와 그리고 슈룽소 성에서 방 빼였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디안을 죽여야 마땅했을 겁니다. 하지만 군주론을 수없이 읽었던 카트린은 오늘의 적이 내일의 아군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는지 결혼을 할 때도 아이를 못 가져 폐비를 운운할 때도 자신을 지지해준 정을 생각해서인지 카트린은 디안에게 모질게 하지 않고 디안의 영지인 아내 성에서 살도록 배려해 줍니다. 디안은 자신의 성에서 7년을 더 살다 67세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카트린은 앙리 2세의 뒤를 이어 장남인 프랑수아가 왕위에 오르게 되자 어린 왕을 대신하여 군주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 남자를 두고 두 여인이 펼친 사랑과 전쟁의 흔적은 신용성의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신용성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메피소에서 프로타나스 나무가 줄지어 서 있는 길을 조금만 걷다 보면 성에 도달을 하는데 성 양쪽에는 정원이 잘 단장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은 디안의 정원인데 방사형 대칭형으로서 기하학적인 아름다움을 잘 구현하고 있는 프랑스 정원다운 멋스러움을 보여줍니다. 오른쪽은 카트린의 정원인데 규모는 작지만 세련되고 우아한 이미지인데 특히 장미넝쿨이 아름답습니다. 성은 시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3번 축조됐는데 1517년 토마스 브리에라는 사람이 부인 카트린 브레손을 위하여 이곳을 사게 되는데 처음에 물레방앗간이 있는 제분소였습니다. 부인이 구상을 하고 감독을 하여 성으로 개조를 하게 되죠. 멋진 성을 완성을 하고도 이 둘은 이 성에서 얼마 누리질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들이 이 성을 상속받았지만 아들 또한 이 성을 그렇게 오래 유지를 하지 못합니다. 공금 횡령으로 프랑스와 1세에게 헌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슈룽소 성은 왕실의 성이 되어 쭉 내려오다 1547년 앙리 2세가 정부인 디안 드 푸아티에에게 이 성을 선물하게 됩니다. 제2대 성주가 된 디안은 두 번째로 개축을 하게 되는데 이 성에 해자를 파고 강으로부터 물을 끓여들여 물 위에 성이 되도록 만들게 됩니다. 이때 긴 회랑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축은 앙리 2세의 왕비인 카트린 더 메디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1559년 앙리 2세가 마상 창시합을 하다 죽게 되었습니다. 왕이 죽게 되면 정부는 그날로 힘을 못 쓰게 됩니다. 카트린은 디안을 이 성에서 쫓아내고 말죠. 제3대 성주가 된 카트린은 아들 앙리 3세의 결혼 축하연을 하기 위해서 이 성을 수리를 하게 되는데 디안이 만들어 놓은 다리 위의 1층 회랑을 한층 더 높여서 2층으로 연회장으로 바꾸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이 마지막 카트린이 고쳐놓은 성의 모습입니다. 성 내부에는 재미있는 엠블렘이 있는데 카틀린은 내부를 수리하면서 남편과 디안이 나눈 사랑의 흔적을 모두 지우게 됩니다. 앙리의 H자와 디안의 D자를 합쳐 새겨놓은 엠블렘이 마치 서로를 포옹하고 있는 것 같아 모두 없애고 그 자리에 남편의 앙리의 H자와 자신의 이름인 카트린 C자를 합쳐서 이제는 영원히 떨어지지 말자는 듯이 이렇게 새겨두었습니다. 남자의 사랑을 평생 받으며 살았던
디안이 얼마나 부러웠으면 죽은 남편이지만 이름이라도 하나로 합치고 싶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우라르 강변에 있는 아름다운 신흥두성을 여행해 보았습니다. 신흥두성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